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7월 12일 월요일 오전입니다.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실시됩니다. 사실상 통행 금지에 준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아침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교통방송 TBS 의뢰에 의해서 지난주 9일 10일 양일에 걸쳐 여론조사한 결과 이재명 지사 큰일 났습니다. 드디어 발등에 불 떨어졌습니다. 빨간불 켜졌습니다. 당연히 전체적으로 윤석열 29.9, 이재명 26.9. 그런데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이낙연 전 대표가 18.1로 급상승, 치받아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이른바 범진보 후보군을 대상으로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이재명이 29.7, 이낙연이 20.6으로 이제 같은 20대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미애, 박용진, 정세균 이 순입니다. 자,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이재명 지사 드디어 바지의 저주에 걸렸구나. 제가 바지 한번 또 내릴까요? 최근에 지금 이재명 씨가 각종 TV가 됐던 라디오가 됐던 그 인터뷰 프로그램 나가서 인터뷰할 때마다 꼭 진행자가 묻는 것이 김부선 씨 문제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야말로 실없이 객관적 사실로 다 증명된 거 아닙니까? 하는 식으로, 그리고 더 이상 그 얘기하지 맙시다 하고 면피하고 있습니다만은 김부선 씨 집요하게 계속 저격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사실 어제 7월 11일 민주당 후보군은 8명에서 6명으로 압축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박용진, 추미애, 김두관 6명으로 이제 압축된 가운데 9월 5일 경선 앞두고 이제 저 11개 권역을 갖다가 돌면서 지역 순회 경선을 하게 되고, 그 지역 순회 경선할 때마다 그때마다 표를 까는데 일반 당원 또 일반 국민들의 투표는 아마 세 차에 걸쳐서 이게 뭉텅이로 까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까는 게 8월 15일에 까기로, 그때 큰 대세가 가름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8월 15일에 깐다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이제 일반 국민들이야 보면 이제 ARS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앞서 11차례 권역별로 예를 들면 대전 충남 이거 하나가 되겠죠. 대전 충남은 그다음에 대구 경북 하나가 될 가능성이 크고 이런 식으로, 부산은 크니까 부산 경남 따로 하다 보면 서울, 경기 한 11개 권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국은 17개 광역 단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은 세종 같은 경우 별도로 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세종은 충남이랑 같이 묶어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겠죠. 어쨌든 이와 같이 지금 이재명 지사는 이른바 25%의 박스권에 갇힌 상태에서 꼼짝달싹을 하지 않는 가운데 드디어는 민주당 지지자들 중심으로 많이 회의를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과연 꼭 굳이 우리가 이재명 아니라도 이낙연을 뽑아도 윤석열이 한번 해볼 수 있는데 굳이 마음에 안 드는 이재명을 찍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회의가 이제 커지는 가운데 지금 이재명 지사에게는 4가지 악재가 거듭 닥쳐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도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했습니다만 자기는 이제 사이다가 아니라 국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다 발언, 예전에 2016년 그 당시 광화문 촛불 집회 때 당시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씨가 굉장히 답답하다. 그래서 이제 고구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그에 반해서 이재명 씨 톡톡 쏘는 이야기를 잘해서 사이다다 얘기했는데, 이제는 본인도 보니까 경기지사 한 3년 거치고 나면서 지지율이 1위이다 보니까 좀 거드름을 피운다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도 자기는 든든한 국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니까 이재명이 사이다 같을 때 사람들이 보면 그에게 관심을 가졌던 것인데 이제 국밥 아니까 텁텁하고 이게 뭔가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즉 뭐냐면 이재명 씨가 자기의 개인적 매력을 많이 손상한 겁니다.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 오늘 리얼미터 기준입니다만은 다시 이제 40% 지지율로 회복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죠. 그 당시 이철이 정무수석이 아주 노골적으로 보면 경고한 바 있지 않습니까? 지지율이 40%인 대통령과 척을 지어서는 결코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사실상 이재명 씨를 향해서 경고장을 날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재명 씨가 주춤주춤하고 이낙연 씨가 거세게 따라붙는 이 흐름 속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몇 주 만에, 몇 달 만에 40% 지지율을 회복한 겁니다. 자, 이 대목에서 참 이재명 씨는 지금 예를 들어서 일본 도쿄 올림픽 참가 문제 갖고도 또 사사건건 문재인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고 좀 신경을 갖다가 자극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여튼 어쨌든 40% 지지율만 유지한다면은 민주당 내에서 어쨌든 친문인 이낙연 또 정세균 뭐 이런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겠죠. 저는 6명 후보 중에서 지금 이낙연, 정세균은 아마 7월 말 이전에 단일화를 갖다가 밀하겠다, 단일화를 약속했다 하는 말이 파다하다 보니까 어떠한 형태로든지 아마 1차, 2차 경선 결과를 보고 아마 정세균 씨, 현재 흐름으로 봐서는 지금 이낙연이 정세균보다 4배가량 앞서다 보니까 정세균이 중간에 드랍하는, 정세균이 드랍하면서 정세균의 표가 고스란히 이낙연한테 몰리는 뭐 그런, 그러니까 이제 지역 순회 경선에서는 그러니까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투표합니다. 그리고 그걸 깝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당원, 그 다음에 이거 선거인단이라고 그러죠. 일반 당원하고 그 다음에 일반 국민들은 이제 선거인단 구성해서 ARS로 이제 계속 투표를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보면 결국 각 지역별로 까는 그 분위기에 괜히 휩싸여, 즉 밴드웨건 분위기에 휩싸일 겁니다. 거기에서 이재명이 주춤하는 가운데 이낙연이 따라 붙고 그러다 보면은 이낙연 쪽으로 많이 찍는데 결정적 순간에 1차, 2차 거치면서 이낙연과 정세균이 후보 단일화하게 되면 아마 이낙연은 왕창 표가 몰리고 8월 15일 일반 국민과 일반 시민, 일반 당원을 대상으로 한 ARS 투표 결과를 갖다가 1차로 뭐 3번에 걸쳐 깐다 그러니까요. 까게 되었을 경우 의외로 8월 15일 이낙연이 이재명을 꺾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세 번째, 앞서 말씀드렸던 바지의 저주입니다. 괜히 본인이 욱하는 심정에서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이제 이재명 하면은 바지가 떠오르게 되고 이재명 하면은 김부선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참 본인이 자초한 거니 뭐라 그럴 수도 없는데 지금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부선 씨 같은 경우는 계속 이번에 보면 이제 신체 감정하자라고 정식으로 이제 보면은 아마 이쪽 뭐 법원에다 아마 요청할 모양인데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언제까지 피할 수 있을지 참 이재명 씨로서는 깝깝하기 짝이 없죠. 여기에 또 한 가지 이제 악재가 겹친 것이 오늘부터 언제 보면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이제 2주간에 걸쳐서 실시되다 보니까 물론 2주 후에 그 결과를 보고 연장할지 아니면 뭐 4단계, 3단계로 낮출지는 그때 그게 8월 아마 7월 25일일 겁니다. 결정하겠습니다만은 지금 민주당 경선 같은 경우 이재명 한 사람과 나머지 5사람 1대5의 싸움입니다. 물론 추미애가 그때 뭐 하나에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그러고는 있습니다만은 추미애를 빼고 난다면은 1대5의 싸움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거는 당초 처음에 예비공선 시작하기 전에 그 당시에 이낙연, 정세균 씨가 계속 이른바 경선 연기론 펴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침 이번에 오늘 7월 12일부터 4단계가 이제 진행되다 보니까, 시행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이낙연, 정세균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커진 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미 택시에도 두 사람 이상 못하는 이 판국에, 택시에도 두 사람밖에 못하는 이 판국에 6시 이후에는 두 사람, 세 사람 만나서 소주 한잔 기울이면 처벌받는 이 판국에 굳이 보면은 이 경선을 진행할 필요가 있겠는가, 경선을 좀 연기하자 하는 의견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씨 처음 지난 한 달 전에 그 당시 연기론 나왔을 때는 결사항전, 만약 연기하면은 이건 파국이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왜? 상황이 원체 엄중하고,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든 것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청와대 문재인의 기모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주변에 우리 애청자 여러분 주변 보십시오. 뭐 확진자가 많이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뭐 제 주변에서 무슨 많이 죽었다는 얘기 못 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확진자 늘리고 줄이는 방법 간단합니다. 검사소 많이 만들면 확진자 늘어나게 되어 있고, 검사소 줄이면 확진자 줄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왜 갑자기 지난 6월 말까지, 자 7월 5일부터 다음에 6명, 8명으로 늘리겠다, 만나는 숫자 늘리겠다, 다 다음에 자 예방주사 맞은 사람은 마스크 안 써도 된다, 12시까지 영업 늘리겠다 라고 그야말로 희망에 부풀도록 해놓고, 왜 갑자기 열흘 만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은 민노총 아이들 8,000명이 서울 시내에서 난장 부린 거 외에는 다른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온탕 냉탕을 왔다 갔다 해도 이거 유분수지. 불과 보름 전에는 조만간 곧 보면은 12시까지 8명이 저녁에 소주 한잔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다가, 불과 열흘 만에 확 바꿔서 6시 이후에 2명 이상 만나면 처벌한다, 3명 이상 만나면 처벌한다. 그 사이에 뭐가 있었을까요? 저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봅니다. 오히려 검사소 수를 늘리면서 확진자 수를 늘린 것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좀 음모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청와대에서 지금 이재명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경선 일자를 연기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그렇다면 처벌을 받을 일입니다. 이번 2주 동안 이런 식으로 사회적 4단계 거리두기 하면서 뭐 33조 원이 날아간다고 그러죠? 총생산액이. 만약에 자기 마음에 드는 뭐 이낙연, 정세균을 뽑기 위해서, 이재명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사회적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갑자기 검사소 수를 늘리고 확진자 수를 갖다 확 증폭시킴으로써 사회적 2단계, 그리고 그걸 갖다 빌미 삼아서 경선을 연기해서 만약 이낙연이 되면 뭐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뭐 특정 지역, 또 특정 이념에 빠져있는 청와대에 있는 그런 자들이 만약에 이와 같은 일들을 갖다가 암암리에 기획했다면, 저는 그러리라고 믿지 않습니다만은, 하도 이 친구들이 해왔던 일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하도 그러니까, 5주 가면은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탄핵되자 당시 문재인 씨 뭐 했습니까? 팽목항 쪼로로 달려가서, 팽목항인가요? 달려가서 얘들아 너희들은 별이 되었다, 고맙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고도 남음이 있고, 어쨌든 그런 분위기 하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씨가 찍소리 못하고 경선 연기론에 일단은 유보적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고, 송영길 씨도 7월 25일 2주일 동안 진행된 상황을 보고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 즉, 그러나 제 짐작이 맞다면은 2주일 동안 4단계 해도 확진자 수 줄지 않습니다. 더 늘겠죠. 그래서 계속 공포 분위기로 가는 것이, 자기 자신들이 보면 상황을 통제하고 자기가 유리한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겠죠. 물론
내년 정권 교체 이후 내년 5월 10일 새로운 정권 출범 후 그와 같은 일들을 한 자들이 있다면 다 끄집어내서 역사의 심판대에 다 척척척 매달아 놔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 순간은 이재명 씨로 보서는 사면 초가에 빠져 있다 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